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릉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어제는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물주기가 참 좋았던 그런 하루였다 그러면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의외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많이 추워질 겁니다. 그러면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불안해지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은데요.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럴 때는 다육이 노숙을 할 때는 꼭 저녁 시간에는 덮개를 덮어서 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심히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. 그 냉해가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안쪽으로 들이는 게 좋습니다. 좀 불편하지만 양이 많다 그러면 무릎 담요 같은 걸로 덮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 키우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참 키우기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모든 다육이가 다 겨울에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. 특히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여름에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두들레아를 다 키워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지는 못하는데요. 그래도 그 중에 겨울에도 여름에도 잘 견디는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화이트 그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참 키우기가 무던한 그런 품종이지만 가끔 이제 키우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,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늘에다 두면 물을 안 줘도 잘 살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이 분지라는 번식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. 아마 이 1년만 키우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얼굴수만큼 분지를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분지는 보통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분지가 뭐냐면 이 얼굴 하나가 이렇게 얼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그런 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얼굴수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다육이가 다 분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가 분지를 잘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만큼 이 지금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분지를 잘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에들리스나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초상 같은 경우도 분지를 하는 모습이 잘 보이시죠? 이 초상도 분지를 잘 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이 화이트 그린이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키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화이트 그린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고요. 지금부터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충분하고요. 물은 2월 빼고는 성장기에 물주기 14일마다 물을 줘도 되고요. 물을 줄 때는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뽀얀 백분이 묻어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위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저면관수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. 30분 정도 담가둘 때 이 물에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 가지고 담가둔다 그러면 화분 속 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그런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마른 잎 제거하기 참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잎은 바짝 마를 때 잘 떼어내는 게 좋고요.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떼어내면 줄기에 상처도 입을 뿐만 아니라 줄기가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칼슘제 정도면 충분하고요. 잎에다가 뿌려주면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영양제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레드온비치입니다. 이 레드온비치 같은 경우도 참 겨울에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들레아 자체가 그 겨울에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이 겨울에도 의외로 잘 자라는 다육이가 아까 화이트 그린이하고 이 레드온비치입니다. 이 레드온비치 같은 경우는 붉게 물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생명력이 아주 강인합니다. 그리고 적심이 잘 되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.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적심이 잘 되는 그런 다육인데 이 레드온비치도
의외로 적심과 생장점을 제거를 해주면 자구가 바글바글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금 레드온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수가 많죠. 적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심은 아니고요. 이 여러 갈래에서 생장점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갈라진 모습입니다. 생장점을 제거를 하면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는데요. 여러 개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큰 줄기에서 하면 안 되고 높이가 좀 낮은 데서 생장점을 제거를 해야지만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레드온비치 같은 경우는 화이트그린처럼 물을 주면 되고요. 보통 한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 되는데 이 레드온비치 또한 이 물을 줄 때는 저면간수로 주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위쪽으로 주게 되면 이 곰팡이가 잘 끼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면간수로 30분 정도 담가주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봄분갈이를 추천드립니다. 여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늘에서 두면서 성장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뿌리가 빠르게 활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주기보다는 약간 뿌리가 수면기에 들어갈 때 이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여름에 물을 단수를 시켜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성장기에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더 활착하기는 빠릅니다. 그러나 성장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는 봄 분갈이를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누다입니다. 이 누다 같은 경우도 겨울에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아주 정열적인 그런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,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지기도 하고 위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. 처음에는 얼굴이 넙대대해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누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다육입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주면 그 어떤 다육이보다도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꾹꾹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. 이 누다는 잎을 만져서 잎이 말랑거릴 때 물을 주면서 키워야지 예쁜 얼굴을 키울 수 있지, 이 물을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. 이 잎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누다 같은 경우는 만져서 말랑말랑거릴 때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누다 얼굴이 대략 한 7년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런 누다고요. 지금 누다 같은 경우는 3년째 키우고 있는 그런 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안쪽에 보시면 연두색빛 얼굴이 보이시죠? 이 누다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지만 색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예쁜 색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꾸준한 햇살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도 누다를 꼭 키워보고 싶은데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은 눈대리 천어입니다. 이 눈대리 같은 경우도 이 의외로 여름에 좀 약한 그런 부분만 빼면은 참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많은 분들이 눈대리 키우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,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눈대리가 키우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보랏빛 색감의 붉은빛 얼굴이 감도는 참 아주 고급져 보이는 얼굴을 보여주는데요. 이 잎이 알갱이가 작습니다. 이 작기 때문에 과습일 경우 무름병이 자주 오는 그런 성질을 보이긴 하지만 겨울에 은근히 또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성장이 의외로 빠릅니다. 이 지금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눈대리 크기는 지금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대략 2년 정도 키운 모습이고요. 눈대리가 1년 정도 되면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. 1년 정도 키운 그런 눈대리 모습이고요.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라인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집니다. 그리고 이 수영의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물을 굶기면서 키운다 그러면 멋진 얼굴,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눈대리 같은 경우는 과습이 약하다고 그랬죠. 그래서 항상 이 만져서 부드러운 느낌일 때 물을 준다 그러면 병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이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,
그때 줘야지만 이 룬데리 같은 경우는 무름병으로부터 좀 폭풍 성장을 합니다. 이 룬데리는 물을 자주 준다고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물을 한번 주면서 뻥뜨기를 시켜야 됩니다. 특히 이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잎이 약간 말랑말랑 거렸을 때 줘야지만 이 성장을 할 때 더 폭풍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,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철화를 키울 때는 많은 양의 물을 줬다가는 무름병으로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철화를 키울 때 잎이 약간 말랑말랑 거릴 때 준다라는 거, 그거는 한번 꼭 참고를 하신다 그러면 철화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어쨌든 이 룬데리 철화 같은 경우는, 룬데리 철화는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 이 키워보면 좋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멀로나 이 콜로라타의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, 아니면 이런 매창행 같은 경우가 겨울에 키우기에 좋은 그런 다육입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도 무릎 담요 없이도 이 월동을 하는 아주 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이 베란다가 약간 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런 가정에서는 이런 종류의 타입의 그런 다육이를 키우고요. 이 겨울에 이 그늘에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, 그런 가정에서는 이런 러우나 아니면 레몬앤 라인 같은 그런 잎이 좀 넓고 평평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, 이 잎이 평평하기보다는 잎이 좀 둥글둥글하고 각이 진 그런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겨울을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만들면서 키울 수 있지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